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과 그 예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 노선이 수서에서부터 지금 수서에서부터 여기 수서죠. 수서에서부터 동탄 구간에 이제 3월부터 개통을 하죠. 그래서 이 노선은 일단은 SRT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선로를 공동 사용하고 역사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장 먼저 개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한 20분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 2001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책으로 동탄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이제야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에 이제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인구의 동탄 쪽으로 그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에는 뭐 이제 동탄도 이미 거의 분양이 완료돼서 인구가 다 차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이런 계획을 믿고 동탄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던 동탄 시민들은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SRT가 있습니다만 SRT는 이제 편성도 많지 않고 또 요금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GTX는 요금도 4,000원대에다가 편성도 뭐 12분,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서 근처나 뭐 이런 수서 근처나 그 위에 강남 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수서에 내려서 전철 몇 정거장만 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어렵잖은 서울시 강북이나 뭐 이런 쪽에 뭐 김포나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또 편리하게 간편하게 이제 서울을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전세가가 뭐 폭등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GTX 영향으로 폭발적인 이렇게 인구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 감일 그 부작용은 모든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왔던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뭐 진리처럼 돼 있듯이, 그렇게 서울이 이제 과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저출산 문제까지도 이렇게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과밀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게 전적으로 다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3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이제 뭐 수도권 분산, 서울 분산 뭐 이런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신도시나 뭐 전철 노선이 발표될 때는 기대도 많지만, 그게 이제 한순간 떠들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개통됐을 때는 이제 또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 3월에 이제 2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아서 이제 구정 지나고 보름 지나고 나서 이제 3월 달로 개통을 한다고 하면 진짜 이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GTS 구간까지는 서울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서울은 서울이지 뭐
이게 경기도가 왜 서울이냐 그랬지만 이제 행정구역은 그렇다 치지만 그 서울의 역사를 보면은 서울 원래는 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안이 서울이었잖아요. 거기 한강 남쪽이 서울이라고 과연 조선시대나 이렇게 50년대, 60년대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무시를 했잖아요. 서울이면 사대문 아니면 서울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제 도시가 커나가니까 제일 먼저 추진한 게 이제 강남쪽으로 이제 서울을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 뭐 학군을 뭐 학교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문고를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시켜 버렸잖아요. 대학교도 서울대도 옮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강남이 오히려 강북보다 더 갑의 입장이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강남은 서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앞에만 기존만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자꾸 기존 것만 유지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신이나 아니면 이 세대까지 이렇게 이익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이 이제 사대문 아닐 때는 교통수단이 이제 말이나 뭐 마차 뭐 이런 거였을 때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동차가 생기니까 이제 강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고 한강 다리가 생겼으니까 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전철에서 이제 전철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GTX나 SRT나 KTX는요 전철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이렇게 생김새는 똑같지만 이 이동 시간이 거리는 멀지만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20분이면요. 예를 들어서 성수역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20분이 더 걸릴 겁니다. 아마 성수역에서 강남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 전철 타는 거리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봐야죠. 한 정거장 2분씩이니까 강남까지 뭐 그 10정거장 넘을 거예요. 뭐. 그래서 GTX는 새로운 수단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걸 미리 깨닫고 가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는가 한번 보죠. 서울이 맨 먼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제1차가 1990년에서 98년까지 90년에 시작을 했어요. 목동 개발을 합니다. 목동하고 상계를. 인구가 늘어나니까 목동하고 상계 개발해요. 목동하고 상계. 목동이 이쪽이잖아요. 목동하고 이제 상계를 개발해요. 그리고 목동이 논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동에 뭐 이렇게 미분양이 그렇게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동이 뭐 천지개벽을 했지만 그게 1차 이제 서울 확장이었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2차가 이제 딱 목동이 88년에 끝났으니까 2차가 이제 분당이 시작됩니다. 목동으로도 안 되니까 2차 이제 분당이 1987년도에 시작해요. 일기신도지 분당 이제 일산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분당하고 일산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10년 만에. 다시 이제 96년 정도에 끝났으니까 다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일동탄이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일동탄이 조성돼서는 이 분산 효과는 거의 못 냈다고 봐요. 일부만 한 20%의 효과는 냈을까요? 일동탄이 10%나 20% 효과만 냈고 여기 수원 화성 그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자급자족 비슷하게 화성 1동탄이 끝났다고 봐요.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딱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2동탄을 합니다. 2동탄이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2동탄이 이제 최대 규모로 하여튼 최대 규모로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만든 신도시 중에서 2동탄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2동탄이. 그래서 2동탄이 이제 마무리된 게 3차다 이거죠. 그러면 10년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서울 확장이 강남, 1차 강남, 2차 목동, 상계동, 그다음에 3차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그다음에 4차가 1동탄, 5차가 이제 2동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청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서 서울 인구의 목적은 유일한 게 서울 인구를 빼내자, 분산시키자 그거였지만 1동탄이나 2동탄이 그동안에 분당은 좀 분산 효과를 봤어요. 일산은 모르지만 분당은 서울시 인구를 분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일산도 좀 보기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남 인구를 분산시킨 경우는 이제 일산 쪽이 많이 분당 쪽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분당 판교. 그래서 지금 이제 GTX가 완성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분당이나 이런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생겼다. GTX로 인해서. 그전에는 자급자족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남부나 수원 인구를 유치하는데 1, 2동탄이 기여했지만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서울 분당 인구 이쪽 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로 GTX와 함께 동탄 1, 2동탄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사실상 서울 확장이 이제 2동탄까지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쪽으로 이제, 보면은 GTX 이제 C노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남부 쪽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남부 쪽이지니까. GTX가 이제 C노선이 착공을 했어요. 원래 C노선은 덕정서부터 이렇게 상록수, 수원까지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원 이렇게 해서 수원, 상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하고 재정 사업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있죠. 일단은 뭐 요금 같은 게 비쌀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공사가 엄청 단축된다. 민간인들이 건설하면.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노선을 처음에는 평택에서 여기까지 좀 연장을 해달라 하는 그 주장을 많이 했어요. 평택까지. 그럼 평택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오산, 이제 병점을 지나니까 화성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천안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나왔어요. 우리까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과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까지, 아산까지 연장하는 안을 공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연장 노선이 지금 수원에서
병점,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이렇게 신창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위쪽으로는 덕정에서 송두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1월 25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 대화 때 이제 이걸 또 추가로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착공을 한다. 이제 C노선 위주로 볼게요. A노선은 어차피 이제 개통이 되니까 동탄까지 개통이 되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동탄에서 지제까지 하고 여기 C노선 수원에서 천안까지 아산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건설비를 부담하면 재정 사업으로 투입하지 않고 바로 C노선이 28년에 개통 예정인데 28년에 동시에 개통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 국비로 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여기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장기 철도 계획 뭐 그게 해야 되고 하면은 한 10년 이상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민자에서 처음부터 아산까지 하겠다, 평택까지 하겠다 하고 나왔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주했으면 좋은데 여기가 빠져가지고 여기만 민자로 해가지고 민자업자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역사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자체에서 공사 비용을 부담을 하면 정부 예산은 뭐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해당이 안 되니까 면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동시에 공사를 끝마쳐서 2028년에 동시에 개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23년 10월부터 각 지자체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뭐 화성이야 돈 많고 여기 평택도 돈 많고 뭐 천안도 뭐 이렇게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여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오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오산에 여든 야든 무조건 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니까 일단 이 지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하세월이 돼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부담을 해가지고 좀 무리가 되더라도 28년에 동시에 개통하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러면 10년 뭐 이렇게 이상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뭐 이렇게 돈 없어도 시청 관사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뭐 시청 청사나 이런 거 짓고 그러잖아요. 공사하잖아요. 그런 돈 아껴서 이런 데 인프라에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빨리 개통된 것은 역사는 좀 별도 공사를 하겠지만 이 선로를 SRT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된 거예요. 제일 빨리. 그러면 여기 수원서 천안 아산까지는 모르더라도 천안까지는 이게 공유가 돼요. 이게 거기 철도 선로가 복복선이라고 해서 네 가닥이 있거든요. 네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이 두 줄 사용하고 열차들이 두 줄 사용하고 이러니까 상하선 이렇게 총 네 줄이 깔렸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전철 구간이나 뭐 철도 구간을 여유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 건설 내용, 역사 이렇게 차량이 이제 열차가 들어오면 서 있을 공간하고 또 되돌리는 반대쪽으로 돌리는 구간 회차 하잖아요. 회차하는 그 설비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큰 돈은 들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선로를
선로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선과 동시에 2028년에 개통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동시에 개통 안 되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호선 연장 구간도. 나머지 뭐 D, E, F 뭐 이런 노선들은 F 노선들은요. 이건 하세월이 언제 될지 몰라요. 이건. 여기 이제 동탄에서 평택 구간 이것도 여기 연장하고 같이 똑같은 이유로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방 될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서울 쪽에 만약에 전세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GTX가 연장된 구간으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GTX를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잘 모르고 있지만 20분대로 간다는 거는 누구는 뭐 이렇게 반대하면서 뭐 대심도 있기 때문에 지하 4층으로 내려가고 또 하니까 20분이 뭐 안 걸리고 더 걸린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 집에서 나온 것부터 생각해야죠. 지금 집에서 나온 것 벌써 뭐 보통 10분, 20분, 30분 걸리지 뭐 그것도 뭐 자기 문 앞에 전철을 놔야 되나요? 그런 것은 다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이고 실질적으로 서울하고 이렇게 차 타는 시간 20분에 가버린다는 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이 땅을 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강남에다가. 동탄이다. 그럼 동탄 땅을 여기다 붙여놓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통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울의 확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게 이걸로 할까? 여기가 이제 화성사업 용인 이동 삼성 파운드리 크러스터고 여기가 원삼이거든요. SK 하이닉스 메모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전철에도 관심이 많지만 토지 투자나 뭐 이런 걸 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경기도 규제지도거든요. 2022년에 이제 최종 수정된 건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분홍색이 과밀 억제권역이고 하늘색이 성장 관리 지역이고 녹색이 자연 보존 권역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서울이 이제 서울, 인천, 고양, 뭐 의정부, 남양주 일부, 하남, 성남, 수원 이쪽은 붉은 이제 분홍색이죠. 과밀 억제권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는 과밀하니까 여기를 억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아파트나 이런 건 지을 수 있겠지만 기타 뭐 이렇게 공장이나 뭐 이런 과밀을 유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과밀 억제권에 있는 공장이나 무슨 업체가 성장 관리 권역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동을 하면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화성으로 온다 할지, 수원에서 오산으로 온다 할지, 수원에서 평택으로 온다 할지, 수원에서 안성 일부로 온다 할지.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세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세금의 불합리를 겪더라도 이제 여기가 교통도 좋고 전철도 있고 이렇게 출퇴근도 인구가 밀집하고 좋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GTX가 이제 여기서 GTX가 이렇게 보나요? 여기 GTX가 이렇게 서울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여기가 과밀 억제 성장 관리 권역인데 출퇴근하기가 과밀 권역하고 똑같네, 가깝네. 그러면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직원들 유치도 유리하고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과밀 억제를 시키고 성장 관리를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했던 것은 교통 자체가 안 되니까 출퇴근이. 여기 전철이나 이런 걸 출퇴근하려면 막 1시간 걸려버리잖아요. 차 타는 데만 40-50분 걸려버리면 그러면 집에서 나가서 뭐 하고 하면 2시간 전, 3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 타는 시간만 20분이다 그러면 집에서 뭐 30-40분 전에나 뭐 1시간에 나가면은 뭐 충분하잖아요. 여기 출퇴근하기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기가.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쪽으로 메리트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은 이 라인이 있죠. 이렇게. 용인시는 땅이 크기 때문에 겹쳐 있어요. 두 개가. 아니다. 좀 더 짧게 해보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용인시입니다. 여기는 안성시예요. 보세요. 이쪽은 이제 자연보존권역이에요.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권역은 이제 한강 수계여가지고 이렇게 한강 이제 오염 못 시키게 하고 뭐 이런 그게 주요 요인이에요. 그러면 자연보존권역은 과밀억제권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데 규제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용인도 지금 그러면 용인 SK 하이닉스 거기는 왜 거기 생겼냐 그러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원삼이 용인에 있는 그 자연보존권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원삼 여기가 성장관리권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선 거고 여기가 들어서서 이리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된 거고 용인이동의 삼성 바운드리 클러스터도 여기도 당연히 성장관리구역이죠. 안성도 이쪽으로는 이제 성장관리구역, 평택, 화성, 안성. 근데 화성은 여기서 한 이 정도는 또 이제 그린벨트 정도 될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화성은 이제 이 남쪽 여기로 해서 이렇게 성장관리 권역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 땅을 사거나 뭐 기업이 이동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곳이 어디겠어요? 보면 북쪽으로는 양주, 여기는 또 접경 지역이어가지고 또 규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위로 가면 남양주 일부, 여기 또 그린벨트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린벨트도 없고 규제가 거의 없는 쪽은 이제 화성, 오산, 동탄, 용인 이쪽으로, 기흥 뭐 이쪽으로 해서 여기 남사면 이렇게 완성시 쪽으로, 평택시 전체. 평택시는 이제 군사구역 좀 있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만 이 과밀 억제 군역을 경기도 정부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으로 밀어내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 밀어내겠다. 이렇게. 여기 과밀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옮기고 싶어도 출퇴근 전철이 막 1시간 걸리고 이러면 40-50분 걸리고 이러면
여기를 출퇴근해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고요. 서울 인구들이. 안 오죠. 근데 이제 GTX나 이제 이게 이제 개통이 되면은 동탄 20분 뭐 그러면 오산이나 평택에도 뭐 서울 가는데 20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게 생기는 거죠. 수원도 뭐 가까워지든 어차피 수원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서울하고 붙어 있잖아요. 군포 마냥 이런데 그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GTX로 인해서 이제 제 1차로 지금 화성이 이제 동탄이 그 효과를 이제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서 알고 이제 뭐 부랴부랴 그 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GTX로 인해서 정부에서 수건 사업으로 했던 서울에 있는 과밀 억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이제 나타날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과밀을 추진한 정부가 현재 상응하게 됐다. 뭐 어차피 이제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돼서 그랬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 세대들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386이나 뭐 이렇게 기존의 7080 이런 세대하고 전혀 관념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무조건 서울, 그다음에 무조건 뭐 직장에서 성공, 뭐 이런 생각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하고 이 생활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멀면은 이렇게 안 한대요, 일을. 그러니까 뭐 공장을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집 멀면 저 이직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지식센터 산업이나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세제 혜택도 받고 해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GTX로 이렇게 되면 이게 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데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우리나라 최대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여기 판교도 이제 있지만 판교보다 규모가 더 커요, 여기가. 동탄역이. 저긴가? 여기가 동탄이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산도 이제 같은 경우도 소도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현대건설에서 분사한 현대 엔지니어링. 얘들이 지금 오산 거기가 어디죠? 가장동입니까? 가수동입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단일 규모로는 최대로 큰 그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완공돼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현대테라타워, 거기다가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또 새마역에도 옛날에 새마역 조성할 때 거기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으려고 한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오산 산성센터가 생기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옮기기가 뭐하니까 여기다가 땅을 팔았어요. 현대테라타워가 여기다 또 엄청난 그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뭐 이제 공장도 있지만 사무실에다가 또 뭐 R&D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가 지금 엄청난 그 일자리를 여기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 못 만들고 이제 와서 만드냐? 그러면은 예전에도 이런 성장 관리 권역으로 있던 자리인데 못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GTX가 생기고 이제 동탄 같은 데서 이제 테크노밸리까지 다 채우고 나서 더 필요하니까 거기를 보고 여기다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밀 억제권에 있는 공장이나 뭐 이런 소규모 공장이나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철역 바로 옆에요. 테라타워, 세교 테라타워 같은 경우 바로 뭐 50m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 정도 역세권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산 현대테라 CMC인가 여기도
오산역하고 이제 그 고가교가 교통이 되면 오산역에서 바로 가깝거든요. 금방이에요. 직거리 그냥 지금 경부선 철도 때문에 이제 빙 돌아가니까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그런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길 거다. 그 모든 게 GTX나 기타 과밀 억제 권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볼게요. 경기도 종합 이게 2022년에 경기도 규제 지역이거든요. 수도권 규제, 팔당 유역 규제, 개발장구 군사유역 규제.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중첩 규제, 모든 규제를 한번 이렇게 다 중첩시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상수원 보호구역, 뭐 공장 억제 지역 보면으니까 이렇게 중첩된 색깔이 많은 데는 규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이쪽으로 별 규제가 없죠. 근데 수원도 없는데 수원은 나중에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과밀 억제권역, 이 그린벨트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예, 아까 그 그림이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토지를 투자한다 할지 무조건 용인에 뭐 투자하면 된다. 용인 남사면에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이 권역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쪽하고는 차이가 환영이 나니까 자연보존구역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뭐 이제 자기 집 짓고 저런 데 살겠다 그러면 뭐 별 문제지만 나는 순수한 투자 효율을 보겠다 그러면 이 선에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선 밖으로 용인에서도 나와야 돼요. 비싸더라도 여기보다 한 땅값이 2배 비싸더라도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에서 사시더라도 안성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선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산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다 해당이 없는 사안이니까. 그리고 용인 특히 여기 이쪽 이렇게 해서 특히 지금 용인 남사 SK 하이닉스 근처에 토지를 투자하거나 그러실 분들은 이쪽으로 녹색 지역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성장 관리 지역 파란 쪽 하늘색 쪽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것만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GTX 개통 효과를 예상해 보고 또 자연보존구역 성장 관리 권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